범행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돈 48만원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이상한데? 그쵸? 근데 금팔찌 있잖아. 그거 파면 300이야. 그거 파니까. 그럼 348만원? 근데, 그걸 왜 아내에게 줬을까요? 자기가 정말 급하거나 했으면 아내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걸? 돈도 없는데. 뭐 그걸 팔아서 갚어도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죠. 이상한 범행 동기, 그리고 자해소동,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결국엔 강도살인, 유기죄가 아니라 난 강도는 인정 못하겠다. 돈은 그냥 준 거다. 금품도 뺏은 게 아니다. 살인과 유기만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피의자 31세 최씨. 그는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본 방송은 긴급방송으로 편집이 따로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섹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브리핑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의자 31세 최 씨는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며 자신의 부인과도 매우 친한 34세 김 씨를 2020년 4월 14일 밤 10시 40분 효자동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만납니다. 이 CCTV에 보면 강제로 태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지지요. 이후 전주 효자공원 묘지 인근에 다시 CCTV에 등장했는데 그곳에는 피해자가 최 씨에게 뭔가 사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11시 16분경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12시 18분 전주시 용봉동으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장소입니다. 효자동 쪽을 출발해서 용봉동 뒤에 아마 산 쪽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도착해 슬리퍼, 마스크, 모자, 휴대폰을 인근에 유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조수석에서 트렁크로 옮기고 집으로 한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귀가합니다. 이후 새벽 5시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놀고 귀가하는 대범함을 보입니다. 4월 15일 오후 3시 유기장소를 물색하며 3시에서 7시 사이 집에서 나온 후 임실군 관촌면 포동교 인근으로 확인이 됩니다. 덤블숲의 시신을 유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회사를 자신의 동생에게 양도한 뒤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칩거, 즉 일상생활을 그냥 하게 됩니다. 4월 19일 4일이 지난 시점이죠.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는 걸 알고 도주했지만 오후 8시 35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체포가 됩니다. 범행 동기는 기억나지 않아요. 혹은 동문서답. 아니면 난 진짜 이거 모르고 내연관계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증거가 나오자 수천만 원의 인터넷 도박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 중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서 뺏은, 물론 범인은 준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 그리고 48만원을 피해자의 지문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 이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이게 사건 브리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때 분명히 얘기했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300만원짜리를 아내에게 그냥 전달해주고 돈은 막 쓰고, 정말 이게 맞은 걸까? 의심이 남고 있던 이 상황, 물론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가 굉장히 빠른 대처를 했는데요. 장모님의 차량이었던 이 혼다 차량입니다. 혼다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 내에 무언가 이상한 게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의 흔적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과 소지품들이 발견됐던 것이죠. 당시에 완산경찰서도 이상하게 여겨서 이걸 증거품으로 일단 보관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거의 10일이 지났지요. 부산 진경찰서에서 수사협조가 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29세 여성이 4월 12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실종신고가 있었던 거죠. 4월 15일에 부산에서 나왔고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닌 건 맞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위치가 전주다. 근데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18일 늦은 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남성의 차량을 탑승한 걸 확인했다. 알아봐달라라고 체크를 합니다.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경찰도 이거 뭐지?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한 사람과 동선이 일치합니다. 바로 1차 사건의 범인 최 씨였던 거죠. 동선이 왜 일부가 겹치지? 이거 왜 같이 있지? 수상했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섹션, 그 날짜 2020년 4월 18일은 피의자 최 씨가 살인 행위를 저지른 뒤 딱 4일 뒤입니다. 4일 뒤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진실일까요?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강도 살인 및 유기 이후에 집에서, 아까 칩거라고 했지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피의자 최 씨는 랜덤 채팅 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산에 사는 지금 2차 실종된 피해자와 연락이 된 게 확인이 되고 4월 18일 늦은 저녁 시간 집을 나선 피의자 최 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차가 이 CCTV에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던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자정 살짝 넘어간 시간, 얼마 안 지난 시간이죠. 전주 한옥마을 인근 전주 남원간 도로상에 영업이 끝난, 불이 다 꺼진 한 주유소에 차가 후진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혼다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누군가 황급히 내립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따라 내려서 이 사람의 머리를 잡습니다. 왼쪽이 최 씨, 오른쪽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차량이 들썩입니다. 한 5분 정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의자 최 씨는 다시 운전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주유소를 떠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유기 장소인 임실 방향으로 향했지요. 해서 경찰도 이거 분명히 임실 쪽이다라고 판단해 임실의 모든 수색을 해봤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자동차, 얼굴, 시간 모든 건 매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 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인 최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하는 바로 당일입니다. 네 번째 섹션, 시신이 발견됩니다. 5월 12일 오후 3시 20분경 바로 이곳입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중리본천에서 좀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과수원인데요. 이곳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농장 주인은 부패가 심하다기보다는 좀 퉁퉁 부어있었다.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면에 보이시는 저 안에 있었습니다. 시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발과 하의가 벗겨진 채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 피해자인 줄 알 수 있지? 라고 하실 건데요.
지문을 검색해봤는데 지문 감식 결과 확실히 실종자의 지문이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 팔에 생년월일을 되게 크게 한 문신이 있다. 그리고 명치부터 옆구리까지 수술 자국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신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이 됐던 것이죠. 다만 고의적인 시신 훼손은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기하고 간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시신 유기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사진상 본 장소가 아마 이쪽이실 겁니다. 분명 자동차를 타고 와서 시신을 유기했다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약간 로드뷰를 옛날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요. 해서 시신 유기 장소로 선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차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좀 와닿으십니까? 1차 전주에서 있었던 지인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범행 동기가 불명확합니다. 분명 첫 번째 범행 동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돈 때문입니다. 2차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럼 첫 번째 얘기했던 범행 동기, 검찰로 넘어간 그 범행 동기는 거짓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지요.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시신을 대부분 유기할 때는 어딘가 묻거나 물속에 넣거나 이러는데 아예 훼손한 흔적도 없이 그냥 덤불로만 가려놓고 나뭇가지로만 가려놨다. 자, 분명 죄의식이 없이 동기 없이 그냥 살해한 거 아닌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혹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낀 거 아닐까? 어떤 문제냐면요. 과거의 범행 전력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저희가 궁금한 이상한 두 번째입니다. 범행 수법이 정말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 여러분에게 차이점은 뭐만 보이십니까? 공통점을 얘기해 볼까요? 공통점은요. 하나, 이 안에서 자동차에 태웠다. 둘, 피해자는 조수석에 탔다. 셋, 피해자는 내리려는 행동을 했다. 넷, 강제로 태웠다. 다섯, 그 이후에 살해했다. 여섯, 유기했다. 공통점입니다. 범행 수법이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다를까요? 피해자가 다릅니다. 지인입니다. 자신의 아내, 친한 언니이자 자신과도 아는 사이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범행 목적, 동기 뭐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 그 누구로도 바뀔 수 있다. 단 범행 수법은 똑같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연쇄살인 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셋째, 범죄의 진화로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요. 왜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각 파트 섹션별로 폭행 첫 번째면 초범, 사기 첫 번째 초범, 그 다음 전과가 성범죄 초범. 왜 이렇게 할까? 형사를 건드리면 어떤 항목이든 두 번째 범행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좀 꼬집고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나왔네요. 2012년 4월 최 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서 6시간을 감금하고 흉기 협박 그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형이 확정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마트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범죄는 진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그때 당시 얘기하진 않았지만 차에서 콘돔이 발견됩니다. 1차 사건이었죠. 물론 사용한 흔적은 없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의심 가는 대목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이 범죄자에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강도, 살인, 유기를 나는 강도 안 했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경험치가 없으니 말이죠. 마지막 의문점입니다. 사실 좀 얘기하기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네 번째. 저희는 첫 번째 사건만을 바라봤을 때는 좀 범행이 어설퍼서 우발적 범행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범행으로 보면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죠. 이거 만약 우발적 범행 아니고 계획적 범죄라면, 연쇄살인 범이라면 냉각기 4일입니다. 4일 만에 또다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차 안에, 트렁크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도 놀러갈 수 있는 유연함, 태연함. 그리고 그 이후에 너긋하게 유기를 하고 동생에게 자신이 사업체를 넘겼다, 양도를 해놓고 집거 생활을 했다.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지인이니까 자신에게 수사망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모르니. 그런데 3, 4일이 지나도 별 얘기가 없고 집에서 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에 만난 두 번째 피해자. 똑같은 범행으로 살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면 범죄가 이거 하나, 둘일까요? 이걸 1차, 2차라고 불렀지만 이전에 범행에 대해 더 있지 않았었을까요? 의심입니다. 왜냐면 만약 이런 연쇄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숙련된 사람처럼,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안 들키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 오는 그런 장소, 거기다 넣어놓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최 씨는 지금 이 두 살인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사건이 정말 끝일까요? 그러면 범행 동기는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많이 아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채팅창을 띄워놓고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 좀 띄우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오늘 급하게 올리는 거라 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네, 오늘 이렇게 조금 텀이 들어가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여러분과 1차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을 때도 의문점이 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발생이 됐고, 그리고 꼭 부탁을 드리지만 꼭 이런 걸 하면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 감정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미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있는 건 그 지역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런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다죠. 네, 그래서 저희 채팅창을 지금 저희에서 나 이 사건 나 거기 살고 있고 누군지 알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방송 전에 한번 확인했죠. 그 최모 씨 맞냐라고 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뭐 90년생이면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만큼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는 좀 유명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내용이었고,
혹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나는 뭐 지인이다 아니면 알고 있다거나 하시면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DNA가 더 나왔다라는 문제는 저는 지금 아직 사실 저는 전달을 못 받았어요. 네, 왜냐면 계속해서 결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문제죠. 현재 부산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는 어떤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최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어쨌든 4월 18일에 만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됐다라고요. 네. 아유,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못 읽었지만 아직 촬영 중이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연속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연쇄죠. 한 장소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연쇄살인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정말 어렵다고. 왜냐면 다들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매칭을 시키고 네, 그렇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앱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도 오늘 내용 전달을 받은 걸로 해서 한 건데 사실 오늘 골자를 맞추고 싶었던 거는 1차 사건이 있었을 때 범행 동기 이상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여죄가 없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죄가 없다라니까 근데 없다라고 보기는 너무 그러니까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사건을 어떤 프레임도 씌우지 말고 그냥 한번 봐봐라. 그냥 이렇게 냅둬봐라. 쭉. 그러면 연쇄살인마의 특징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법이 똑같다. 수법과 방식이 똑같고 유기 방식도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대범하잖아요. 시신이 트렁크 안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술을 먹고 이게 저희도 그때 1차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발적 살인에다가 그런 거 한 거 같은데 너무 대범하면서도 어설프니까 그래서 다른 범죄 행각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패턴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사건 때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유류품은 딴 데다 버렸잖아요. 일종의 스테이징을 한 거예요. 조작을 해놓은 거죠. 마치 이제 수사 패턴 딴 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왜 했을까가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인이잖아.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을 못 찾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일부러 그쪽 거기가 산이잖아요. 아까 보신다시피 그쪽이 산이니까 그쪽에다가 유류품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나는 친구들하고 술 먹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근데 저희가 좀 대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참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했던 게 1차가 첫 번째 사건이 그죠? 현재까지는 1차로 알려져 있으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시신을 트렁크에 놓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목적성이 분명해요. 친구들을 만났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고 근데 정말 대범해요.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CCTV에 보면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요. 뭐 여기 보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는 게 일반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범해서 범죄에 대한 진화 패턴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뭐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경험 관련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숙지가 된 예를 들어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기만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만 걸려드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은 건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굳이 스테이징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쪽은 물론 완전 다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라면 정말 지인 살해를 만약에 우발적으로 했을 때 자신의 행동 패턴이 원래 나온 대로 쭉 나갔다. 모르는 사람 살해할 때처럼 이런 식이면 범죄가 더 있었을 거고 그런 걸로 보면은 좀 많이
무섭죠. 이게 행동이.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는 행동 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연쇄살인마들이 왜 잡혔냐면 나중에는 어차피 안 잡히니까 시신 유기를 정말 대충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대충이거든요. 사실 처음 살해한 사람일 때의 모습으로 보면 1차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대충 했으니까. 근데 2차까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했다며 형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켰다면서요. 뭐 절도도 있고 폭행도 있고 성문제도 있고. 그게 최시잖아.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범죄는 진화하는 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좀 바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 처음이면 초범, 사기 처음이면 초범, 폭행 처음이면 초범, 이런 거 말고 어차피 형법 안에 정해져 있는 범죄에서 그 리스크 하나씩 건드려주면 사기 한 번 첫 번째 범죄가 사기다. 초범 인정. 근데 두 번째가 폭력, 폭행. 그러면 이건 가중을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형사범죄를 또 한 거니까. 그게 진화한다고. 이걸 넘나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진화하고 경찰 머리 위에서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그런 생각이에요. 누진제로 쌓였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얘는 못 나왔을 거예요. 얘는 좀 세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너는 사회적으로 막아야 돼. 너 반성하는 척. 왜 반성한다 그래? 반성은 위에서 하면 안 돼요. 판사가 뭘 반성을 하고 뭘 판단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범이면 그럴 수 있어. 나도 인정할게. 그러니까 사실 초범도 나 살인, 사실 강력범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반적인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어쨌든 이런 범주 안에서 봤을 때 재범이라는 게 꼭 똑같은 범죄를 두 번 했을 때 재범이 아니라 형법 안에 있을 때는 범죄가, 왜냐면 사기를, 그러니까 폭행만 했다가 사기를 친 애는 폭행과 사기가 엮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무섭게 하면서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걸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형법 내에서의 있는 부분에서는 각주로 두지 말고, 각각 두지 말고 이렇게 딱 통으로 해서 그냥 딱 거기 어기면 첫 번째는 초범 인정, 두 번째부터는 그냥 뭐가 항목이 됐든 그냥 가중을 때려서 그냥 하는 게. 아니 누가 세상 살면서 형법을 2개씩 어기고 살아. 2-3개씩.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형법을 2-3개씩 어기고 산다는 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 어기기도 힘든데, 그래 하나는 뭐 실수라고 치고, 물론 실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실수와 이해 못하는 실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알겠는데 누가 형법을 막 2파트씩 다 쪼개면서 다녀.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그랬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얘는 못 나왔겠죠. 네, 그래서 꼭 이런 거.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말 이렇게 보면 되게 맞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얘기해서 뭐해요, 어차피 안 바뀌는데. 근데 우리가 꼭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더 깊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법이 더 개정되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법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되게 소름 돋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준비된 피해자 없다, 준비된 유족 없다. 난 이 얘기가 소름이 돋았어. 오,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 몰라라고 뒀다가 아유 바뀌겠냐, 안 바뀌어. 바뀌겠어? 야, 또 그래 걔네들. 이렇게만 두고 보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끔찍한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내가 그 와중에 세상에 소리를 쳐요. 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근데 다들 아유 그래 안 돼, 안 바뀌어, 이러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온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욕해? 그렇게 만든 건 진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래서 저도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완전 소심이잖아요. 저 그냥 일반 방구석 코난이라고 불리는 일반인인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동감하고 있다는 거. 지금 있는 뭐 조주빈 뭐 아니면 저 손종우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계속 사회와 문화와 기술력은 발전하는데 법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법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깨우쳐야 돼. 잘못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언젠가 뭔가 제가 기회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좀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다만 그냥 제가 바라본 모습이었고 뭐 여러분이 봤을 때도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인 거니까. 저도 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디선가에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쉬운 게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알겠지만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마음이니까 높으신 분들이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올바르게 바꿔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